전국의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 이자쌤입니다.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영어 마무리 관련돼서 간단한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제가 블로그에 칼럼을 자세히 적어놔가지고 혹시 글로 빠르게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선 지금 남은 기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영어를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막 새로운 교재를 푼다거나 지금 너무 어려운 교재 풀면서 자신감 떨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푼 교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줄여나가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할 때는 저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푸는 거예요. 영어는 아무래도 언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감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뷰를 하시고 남는 시간에 어휘랑 문법은 복습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어휘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 어휘 교재를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 위주로만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갑자기 막 새로운 교재를 막 더 보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교재도 제대로 못 보고 새로 보는 교재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만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어휘 교재를 계속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든 또는 뭐 동영 모의고사든 아마 어휘나 생활 영어 문제를 계속 풀면서 모르는 어휘 생활 영어가 있을 거예요. 또는 보기양에 나와 있는 어휘 생활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모르는 어휘 생활 영어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독해용 어휘 노트에다 정리를 해주세요. 대신에 독해용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암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눈으로만 그냥 봐주세요. 특히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은 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집에 갈 때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잠도 잘 올 거고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타감을 공부하기 전에 앞에 5분씩만 넣으세요.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하루에 60분 정도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독해용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까지 암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자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랑 많이 겹칠 거예요. 그럼 복습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독해용 어휘 노트가 보완을 해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던 어휘 교재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법. 자, 문법은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었고요. 오히려 시험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론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출제 포인트 교재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론과 포인트는 계속 암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실제 문법을 풀 때 문법 문제를 시험에서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정리 및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보통 문법 풀 때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 그동안 푼 건 많은데 이론이 정리 및 암기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나와 있는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도 문제는 풀어야 되지 않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연도별 기출이든 또는 동영 모의고사에서 어차피 매일매일 풀 거잖아요. 딱 그것만 여러분들이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연도별 기출 푼다고 할게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나서 맞고 틀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 각각 출제 포인트를 문제 옆에다 적어 보세요. 출제 포인트 적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나마 포인트 적어봐야지 머릿속에 좀 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수험생분이 뭐 9급 만약에 지방직 목표로 한다 할게요. 지금 지방직과 서울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방직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출 문법을 싹 풀어보고 A4 용지에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또 서울시랑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출 문법 위주로 한번 A4 용지로 포인트를 정리해 보시면요, 나왔던 포인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론서랑 포인트 교재를 우리가 계속 보기 때문에 이미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 위주로 모아놓은 교재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만약에 포인트 교재까지 벗어나는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포인트 교재까지 벗어난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자신이 모르면 다른 분들 다 모르는 문제예요.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틀릴 필요는 없죠. 왜? 나머지 보기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여러분들이 줄여나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직렬, 문법 기출 한번 싹 풀어보시고 포인트 정리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역적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에서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휘랑 문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어려운 막 몇백제 강사분들이 만든 어려운 교재를 풀면서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괜히 자신감만 떨어집니다. 이미 나와 있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항상 늘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영어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든 또는 동영 모의고사든 어차피 그 안에도 독해가 10집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과목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출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고 계세요. 기출에서 포인트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정작 영어는 기출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사님들 커리에서 영어 연도별 기출이 거의 다 없으세요. 보통 강사님들은 유형별 기출이 있습니다. 또 강사님들은 보통 본인 교재에다 기출 문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영어 연도별 기출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잘 설명을 안 합니다. 또 어떤 강사분들은 영어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해서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대형 강사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오랫동안 영어 연도별 기출을 강의를 해오고 또 오랫동안 많은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영어 연도별 기출을 많이 풀라고 했는데요. 제가 해본 결과 영어 연도별 기출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어도 포인트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대신에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이 중요해요. 다른 과목은 보통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만 유일하게 영어 연도별 기출 또는 시행처별 기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영어는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어휘, 문법, 독해를 여러분들이 섞인 랜덤 문제를 빠르게 읽고 해석하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기출만 유일하게 연도별, 시행처별 기출을 추천드립니다. 자, 영어 연도별 기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어 연도별 기출을 활용할 때는 일단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면 3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먼저 어휘, 생활영어, 문법 이쪽 파트는 암기 파트입니다.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별해서 먼저 푸세요. 왜? 암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알면 빨리 풀면 되는 거고 모르면 오래 찾지 마시고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영어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 파트에서 오래 잡고 있으면 독해 푸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온다고 할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찾지 마세요.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간 다음에 빨리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휘, 생활영어, 문법, 암기 파트를 먼저 푸는 이유는 보통 공모나 수방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 사이에 독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순서대로 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독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실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소는 무시 못합니다. 거기서 당황하고 뒤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 파트를 빠르게 풀고 독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독해를 풀 때는 순서대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를 풀면서 아마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빨리 읽다 보면은 내용 파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요령은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주시면서 의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된 문장 나온다?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됐던 문장 앞부분과 그리고 해석이 안 됐던 문장 뒷부분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아마 앞뒤 문맥이 지금 이런 내용이니까 내가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유추하는 거죠.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리뷰입니다. 리뷰를 통해서 포인트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포인트 계속 반복되거든요. 첫 번째, 어휘랑 생활영어. 아까 말했듯이 어휘랑 생활영어는 복기항에 나와 있는 어휘 생활영어까지 합쳐가지고 본인이 모르고 있는 어휘 생활영어가 있으면 독해용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두라고 했죠. 그러면은 아마 본인이 몰랐던 어휘 생활영어도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후에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 보시면 되고요. 문법은 본인이 풀었던 문제, 비록 틀리더라도 일단은 출제 포인트를 각각 적어보면 좋아요. 사지선다형이면은 각각 포인트가 뭐였는지 하나 다 적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준비하는 직렬 위주로 A4 용지로 간단하게 문법 출제 포인트를 다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왔던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왔던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이론서나 또는 포인트 교재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영어는 기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강사분들 계시는데요. 당연히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더라도 유추하는 연습 필요하고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나중에 우리가 독해 노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독해용 어휘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뭐 유형별 영어 독해를 연습하면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접근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독해를 좀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요,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든 문장이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글을 빨리 읽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표시하면서 내용 파악을 통해서 앞뒤 문맥의 내용 파악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유추하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는 그 문장들은 따로 독해 노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앞에서 제가 말했던 독해용 어휘 노트랑 지금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텐데, 독해용 어휘 노트는 우리가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를 정리하는 거고요. 독해 노트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유의할 점은 기출을 풀거나 동영모사 풀 때 실전 시험에서 영어 독해할 때는요,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지 마세요. 종종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내용 파악은 다 놓치고 해석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문장 구조 분석은 앞단계에서 우리가 구문 독해에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연습이고, 일단 실전에서는요, 내용 파악하면서 맞추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꼼꼼하게 따지지 마세요. 대신에 풀고 나서는 리뷰할 때는 다르죠. 리뷰할 때는 해석이 안 되었던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따로 모아놔가지고 거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독해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강사쌤은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체크를 못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독해 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모아놓으면은 자기가 약한 문장 구조가 이제 그 독해 노트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정답의 근거는 분명히 지문 안에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 연습이 중요하죠. 뭐 재진술되어 있어서 문장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이 있을 거예요. 그걸 피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리딩 스킬을 적용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풀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독해가 좀 많이 틀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어 강사로서는 첫 번째,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석 못하시는 분들은 원래는 앞단계인 구문 독해나 기초 문법에서 독해를 위한 문법을 여러분이 다뤄야 되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참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게 읽느라고 내용파 놓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그런 분들은 빠르게 읽는 데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계속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종종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선지가 다 답으로 보이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뭐 어떤 생각,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시고요. 지문 안에서 순수하게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독해가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영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유형의 독해 연습도 하고 꾸준히 독해 푸는 연습을 했다면 저는 남는 과제는 여러분들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아까 독해 노트 만들어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을 연습을 하자고 했죠. 마지막은 어휘예요. 지문에 쓰인 어휘들이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해석하는데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기출에서요. 그러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자투시한 눈으로 자주 보고 자주 익혀두시면은 독해 풀 때 여러분만의 지문에 있는 어휘들 거의 다 안다고 할게요. 독해 푸는데 상당히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어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독해 실력 늘리는 독해 실력 향상시키는 방법은요. 막연히 막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생각했을 때는 제가 효과를 봤던 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정리하면서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를 체크하시고 분석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비슷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막판은 결국은 어휘 싸움이에요. 독해용 어휘 노트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방직렬 수험생분들은 영어 연도별 기출을 안 풀었던 수험생분들은 저는 초반에는 일단은 뭐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소방 영어편을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왜 시대고시 출판사를 추천합니까? 가격이 싸거든요. 자, 그리고 그거 풀고 나서 소방 영어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는 다소 어렵거나 난잡하거나 또는 강사분이나 조교들이 만들어가지고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시험 문제를 냈는데 너무 논란이 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논란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영어 모의고사는 너무 어렵습니다. 동영 모의고사 왜 어렵냐면 강사분들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1년 과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좌절감을 주고 그럼 더욱더 인강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통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동영 모의사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냥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전 강사분의 유형별 기출을 풀었는데 영어 연도별 기출 또 풀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영어 연도별 기출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유형별 기출에서 빠진 내용도 많고요. 또 풀었던 분들도 다시 풀면요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설령 답이 보인다 하더라도 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근거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직 수험생분들은 일단 소방영어 기출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사보다는 차라리 그냥 경찰영어 기출, 경찰영어는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공무원영어 기출을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푸셨던 분들도 말하는 게 그냥 소방영어 모의고사보다는 더 질도 좋고 본인이 약한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경찰 수험생들은 경찰 영어는 2018년도 이후로 계속 어려워졌잖아요. 2022년도가 되면 어차피 영어가 공인영어로 바뀌기 때문에 영어는 당분간 계속 어렵게 낼 거예요. 그래서 경찰 영어 기출, 시대고시 출판사에 나온 기출답이다 경찰 영어 기출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기출 들어가세요.
뭐 시대고식 기출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풀어도 좋고요. 제가 요즘에 교재 리뷰를 해보니까 해설이 잘 나온 교재 중에서는 해커스 해설이 상세한 기출교재 영어편도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자, 공무원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을 먼저 풀라고 보통 권합니다.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같은 경우는 경찰 용어 나오고 우리랑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똑같아요. 포인트는 같고요. 대신에 경찰 전문 용어들만 좀 많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찰 영어에서는 이미 거의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경찰 용어 같은 것도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몰라도 되는 어휘가 아니라 어차피 독해에서 법과 관련된 지문 풀 때 필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쉽습니다. 물론 경찰 영어가 2018년도 이후로 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전까지는 좀 쉬워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시작적 여유가 있을 때 경찰 영어 기출을 먼저 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기출 들어갑니다. 공무원 영어 기출 들어갈 때는 해커스 해설이 상세한 기출 영어편이 201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다양한 직렬 위주로 잘 나와 있고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2010년도 기출도 풀어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다행히 신성희 선생님 교재가 있어요. 그것도 다양한 직렬 위주로 201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9급을 푸는 수험생들은 2010년도까지 좀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2014년도 이전이면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하고 유형이 잘 안 맞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영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형 똑같고요. 똑같이 어려워요. 참고로 제가 영어 기출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오답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특정 연도, 특정 직렬. 오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직렬을 풀 때는 여러분들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막 60점, 70점 떨어질 때도 많고요. 또 쉬운 직렬 풀 때는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점수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실전 연습하시면서 시행착오 빨리빨리 하시고 풀고 나서 교재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9급 수험생분들은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풀 때 일단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쭉 푸시고 다 풀고서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려운 7급을 푸세요.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있죠. 그러면 7급 풀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시험 보는 건 9급이기 때문에 7급을 풀면 아무래도 9급 시험장 갔을 때 지방직 뭐 서울시, 국가직 암만 어렵게 나오더라도 7급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 7급 문제를 안 푸는 수험생들은 어렵게 나오면 당황하는데 7급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들은 당황하지 않고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도 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쉬운 직렬은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행정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상직도 있고 국회 9급 이런 직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직렬은 국회 8급은 거의 편입 수준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원서기부도 있고요. 일단은 저는 생각했을 때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거를 최우선으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30분은 매일 기출 1회씩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시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리뷰를 하는 겁니다. 기출을 푸는 이유는 여러분 리뷰예요.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약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남는 시간에는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 그리고 본인이 보고 있던 문법,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를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나 문법, 이론서, 포인트 교재를 계속 끝까지 놓지 않고 보는 이유는 그쪽 파트나 암기 파트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시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 연도별 기출 다 풀었어요. 그런 분들은 동영 모여서 풀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정해놓고서 꾸준히 풀면서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오답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약점은 체크하고 그걸 보완하시면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